알파고가 만약 2분, 3분을 생각할 수 있었다면 그런 일이 안 벌어. 억울하기보다는 알파고가 이겨가는 하나의 방법 정도 이창선이 이건 못 이기는 것 같다. 근데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데이터에 앞서면 비교가 안 돼. 이게 끝난 이후에 업계가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놀라우듯이 많지 관심이 없었어요. 몇 점 깔고 두면 되는데. 여기 현대백화점 잘 전화하시면 된다고. 안녕하세요. BTV 이동진의 파이아키아, 저는 이동진입니다. 오늘 파이아키아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와, 이분이 여기 나오시냐면 정말 놀랍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이아키아의 어떤 이력으로 보아도 무척이나 뜻깊은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오늘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무척이나 동경한 부분이 있어서 많이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세돌 기사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이렇게 먼 데까지 와주시고 오늘 또 일찍 와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딱 이렇게 약간 좀 어색하시기도 할 텐데 오늘 앉으시니까 어떤 기분 드세요? 사실 그 평론 하시는 거 영화 볼 때 그거 언제나 참고했었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그래서 저도 이게 좀 긴장되는 그런 게 있네요. 사실. 아, 그래요? 예. 네, 뭐 시작이라서 그럴 것 같고 사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제발 한 말씀만 더 해주소서 이런 태도로서 제가 많이 청하는 그런 인터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퇴하신 게 2019년이니까 네, 맞습니다. 6년 정도의 세월 동안 굉장히 또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요즘 하루하루의 일상은 어떻게 굴러가시나요? 네. 지금은 다른 제가 보드게임 만들어 놓은 게 있어가지고요. 네. 그거 앱 작업도 하고 있고. 네. 그레이트 킹덤을 예, 포함해서 예. 네. 그리고 사실 지금 게임도 다른 게임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게임도 있고요. 네. 예. 제가 이제 울산과학기술연구원 그 네네. 유니스트 특임 교수로 교수시죠. 들고 네. 있습니다. 몇 시쯤 일어나시나요, 아침에? 기사 생활을 오래 이렇게 하시다 보면 거기에 익숙한 패턴이 은퇴 이후에도 이어지지 않나요? 네. 대국이라는 게 아침 10시에도 있고 저녁에 아. 또 있을 때도 있고 해서 조금 네. 예, 대중이 없었던 게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지 네. 이게 뭐 새벽에 일어날 때도 있고 막 10시, 11시 뭐 이렇게 아주 좀 늦게 일어날 때도 있고요. 네. 예. 그 대구 컨디션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서 그게 딱 정해진 루틴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생활하실 것 같았는데 의외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는. 이게 정말 10시, 2시, 막 7시 이렇게 막 대중이 없었어요. 시합 시간 자체가. 10시에 딱 시합이다. 네. 시작이다. 그러면 보통 한 7, 8시쯤 일어날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만약에 2시 시합이면 네. 뭐 7, 8시쯤 일어나면 또 피곤해요. 아, 그렇겠네요. 예. 너무 일찍 일어나도. 예. 그렇게 되다 보니 대중은 없어진 것 같아요. 정말. 네. 예. 제가 사실 이제 특정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그 직업에 대해서 물론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만 직업은 뭐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바둑 기사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다르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바둑을 거의 못 두고 예. 기본적인 룰만 이해하는 정도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기원을 하셨습니다. 그러세요? 네네. 기원을 뭐 아주 오래는 아니고 짧게 하셨는데 기원을 하셨고요. 아버지는 뭐 물어보니까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뭐 아마로 한 3, 4급 정도 두셨던 것 같고요. 저희 형이 또 바둑을 굉장히 좋아해서 네, 저희 형이 이제 아마 5단 정도 되거든요. 다 그러면 본인 주장에 되게 따르면. 기력이 있으시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려서부터 두 분이 바둑을 두면서 밤을 새우는 걸 제가 본 거예요. 형과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가 이제 바둑을 두시는 분이 아니니까 지긋지긋 하셔서 제발 얘만큼은 해가지고 제가 바둑을 못 배우게 하셨어요. 그러는 바람에 이제 저만 바둑을 못 두게 됐는데. 근데 어쨌건 그 룰을 아는 입장에서 옆에서 두 분이 두시는 거 보면 우리 형과 우리 아버지도 천재처럼 막 느껴지는 거예요. 복귀하는 거 이런 거 보면. 복귀하는 거. 굉장하다고 생각했는데 두 분이 이제 이창원 구단이나 이세돌 구단이나 뭐 예전에는 이제 조은현이나 유창혁 구단 같은 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들으면 정말 저한테는 무슨 신선한 세계 같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 만나서 이제 너무 떨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좋은 질문을 하고 싶어서 사실은 제가 약간 지금 떨려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어제 저희 형이 미국 뉴욕에 있거든요. 거기서 살고 있는데 예. 그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가지고 형 내가 내일 이세돌 군단 만난다. 어떻게 만났냐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이 아마 5단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형 정도의 그런 기력을 가진 사람이 이세돌 구단 같은 전설적인 존재를 만나면 어떤 멋진 질문을 하고 싶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질문을 궁금한데요. 그렇죠. 예. 딱 하나 얘기하더라고요. 몇 점 깔고 두면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고무줄이에요. 아마 5단이라는 게. 네. 저희 아버지도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네. 5단이세요. 네. 아버지도 5단이신데 대략 생각해보면 4점 정도 치수셨거든요. 네.
약한 5단이면 6점. 6점? 예. 아. 강 5단이면 4점.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희 형이 이제 프로기사하고 둘 때 4점 깔고 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세돌 구단과 아마 두면 5점을 깔아야 될 것 같은데 너무너무 두고 싶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물어봐 달라고. 그래서 전화 끊으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쓸모가 없어서. 전 멋진 질문, 바둑이 뭐라고 생각하냐 뭐 이런 거 질문할 줄 알았거든요.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죠. 저희 형은 이 방송에서 언급되는 줄 알고 너무 좋아해서 잠깐 제가 면피를 했고요. 지금부터 이제 무시하고 예. 질문으로 제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남 비금도에서 태어나셔서 거기서부터 어린 시절을 보냈을 텐데 도시적인 어떤 환경이 아니니까 사실은 주변에 비슷한 또래 자체가 별로 없다고 그렇죠. 하셨었고요. 뭐 네. 인구 자체가 또 그렇게 굉장히 많지가 않기 적었겠죠. 때문에. 네. 또 집안 자체가 바둑을 두는, 제가 이번에 찾아봤더니 다들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막내로서 바둑을 제일 늦게 배웠지만 사실은 가장 재능이 뛰어나셨던 거잖아요. 어찌됐건 비금도에서 바둑을 배웠다. 다시 말하면 서울에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굉장히 도회적인 환경에서 배우는 그런 또 다른 기사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하고 비교하면 어린 시절에 그런 데서 바둑을 처음 배우고 자랐다는 것이 본인한테 어떤 영향을 미친 것 같으세요? 저는 굉장히 행운이죠. 네. 그런 얘기를 좀 해요. 정말 엘리트다. 엘리트 코스를 제대로 밟았다. 저는 이제 아버지에게 바둑을 배웠는데 네. 바둑 선생님으로서 갔을 때 뭐 최고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스승님 자체가 정말 최고였다고 생각을 하고 환경이 정말 바둑 배우기 더할 나위 없이 좋았어요. 뭐 그렇게 할 것도 많지 않았고요. 바둑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 예. 그리고 그 당시는 당연히 그랬습니다만 네. 정보라는 게 얻기가 굉장히 힘들었죠. 네. 기부 하나 본다라는 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죠.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바둑 잡지가 있으니 그거 이제 통하고 네. 또 아버지가 좀 모아놨던 바둑 책들 그렇게 네.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거 보면서 이제 한 건데 그게 사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너무 많은 정보와 오히려? 예, 네. 그런 거면 사실 자기만의 무언가를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서 네. 오히려 많은 정보들을 접하면 그게 좀 희석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자연스럽게 최고의 스승님 또 최고의 환경에서 그런 환경에서 자란 거죠. 또 이제 서울에 올라올 때쯤은 또 큰형님이 프로 바둑기사가로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요. 네. 또 올라와서는 또 형님 밑에서 물론 다른 이제 스승님이 계시지만 예, 큰형님 잘 또 케어를 해줘가지고요. 네. 저는 뭐 스승님도 사실 굉장히 바둑계 뭐 엄청난 공헌을 하신 분이죠. 네. 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네. 그런 분 밑에서 정말 최고의 환경에서 정말 그렇게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95년도에 이제 프로가 됐는데 프로가 된 이후에도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어요. 그럼 어떤 점에서요? 보통 바둑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가 되면 거의 노터치를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당시 만 12살이라 보통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챙기거든요. 12살이면 타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어려서. 터치를 보통은 해요. 네. 보통은 하는데 그 당시에도 조금은 하는 편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안 했거든요. 제 스타일상 스승님이 쟤는 터치하는 게 안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아예 노터치를 해버렸어요. 네. 그리고 가족들이 있는데 가족들도 뭐 어지간하면 노터치를 했고요. 또 그 당시에 제가 프로 입단 딱 하는 순간에 큰형님이 군대를 갔어요. 참 운이 좋았던 게 아마 큰형님이 있었으면 저를 약간 터치를 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을 네. 거예요. 큰형님이 군대를 가니까 터치를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거죠, 이제 군대를 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도 행운이다. 적당한 시점에 군대를 가준 거죠, 근데 쉽게 말해서. 네. 근데 그것도 굉장히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혼자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네. 바둑 같은 경우에는 누가 터치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바둑을 만 5살부터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 한 7살쯤 넘어가니까 터치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네. 배울 네. 점들은 배우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세계가 있다고 치면 그 세계를 건드리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사실 아버지도 어지간하면 이건 뭐 수법에 대해서는 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지만 맡기셨다고. 근데 네. 다른 그러니까 정신적인 그런 부분은 사실 아버지조차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그건 제가 생각이 있어요. 뭐 그렇게 예. 어느 순간부터는 아버지보다 잘 두시니까. 바둑도 그런데 어쨌든 그걸 건드리는 걸 네.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였죠. 네. 그 당시부터. 근데 유일하게 이제 큰형님이 서울에 올라왔을 때 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네. 사실은 뭐 그게 나쁘다 좋다기보다는 그래서 저가 어느 순간부터 약간 부담스러울 때가 있었거든요. 네. 참 감사한데 이제는 좀 이제 좀. 그만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예. 형이든 아버지든 이제 어느 순간까지는 이제 존재의 울타리 자체가 큰 도움이 되지만 또 어떤 순간이 되면 사실 이제 좀 벗어나 주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예, 적당한 시점에 서울에 올라와서 네. 스승님 또 형님
보호 아래 있었는데 적당한 시점에 또 군대를 가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혼자만의 그런 것들을 또 쌓을 수 있는 시간이 또 생긴 거죠. 제가 근데 한 4년간은 성적이 그렇게 나지는 않았습니다. 입단이 워낙 빠르시기도 하셨죠? 정신적으로 약간 해이해졌던 부분도 사실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분명히 99년도부터 그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참 후회가 되더라고요. 돌아가시기 전에 좋은 프로 바둑대사로서 성적을 좀 내는 모습을 보여드렸다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서부터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이건 뭐 인생에서 너무나도 슬픈 일이지만 바둑 쪽으로 봤을 때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죠. 99년도부터 조금씩 이제 올라오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운이 좋았구나. 이렇게 되기도 어려운데 딱 뭔가 탁탁탁 환경조차도 아마 저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 겁니다. 그럴 것 같은데요. 말씀하셨던 자신이 12살 나이면 일반적인 기준으로 너무 아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프로로 입단하셨고 방금 전에 언급하신 것처럼 한 99년, 2000년쯤 되면 정말 떠들썩한 화제가 되기도 하고 그 당시에 불패소년이라는 이미지로 불리기도 하고 사실 지금 제 옆에서 뵈면서 느끼고 있는 거는 지금도 너무 소년 같으세요. 제 어린 시절의 기억에서도 이제 이세돌 하면 떠오르는 게 소년 이미지인데 지금도 사실은 40을 넘기셨는데도 그런 느낌이 있고요. 불패소년이라는 이름이 막 32연승도 하셨지 않습니까? 당시에 32연승이면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본인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도 엄청나셨을 것 그렇죠. 같고 엄청났습니다. 막 파죽지세로 올라가시던 시기지 않습니까? 10대 후반에. 그 당시를 지금 한 돌이켜보시면 뭘 모르셨던 것 같으세요? 그 당시에. 바둑은 어마어마하게 잘 두셨을 거고요. 막 올라가다 보니까 바둑이라는 게 원래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또 마지막으로 자신이 둔수 또 그런 판을 책임지는 겁니다. 그거부터 배우는 건데요, 사실은. 막 올라가다 보니까 너무 자신감이 과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놓쳤던 것 같아요.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너무 지나쳐서 자신감이 너무 지나쳐서 그런 걸 좀 놓쳤던 것 같습니다. 책에도 나옵니다만 2001년도에 이창호 사원님과 대국에서 그런 게 여실히 드러났죠. 세 판을 먼저 이기면 이제 승리하는 거죠. 5판 3선등제인데 두 번을 먼저 이기고 그다음에 이제 3연패 하면서 역전을 당했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좀 경험이 부족했다. 뭐 그런 얘기가 주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사실 설명이 좀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삼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너무 많이 좋았어요. 사실 기보를 나중에 보더라도 야 이걸 어떻게 역전당했나 싶을 정도로 더군다나 앞에 2연승 하셨고 이건 경험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어떤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아 그랬다. 그 당시 뭐 구름이의 존재죠. 이창호 사관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을 상대로 내가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는 참 부끄럽게 생각도 하고요. 뭐 20살까지는 안 되셨을 때 얘기니까요. 그래서 결국 그런 것들은 다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임하면 좋은 결과가 온다는 게 좀 그리고 오히려 거기서 제가 이겼다고 한다고 하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원래는 저는 성공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진 거보다 이기는 게 좋지 뭐 이런 약간 위주긴 한데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거기서 우승을 했다 그러면 그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2년 후인가 2003년도에 LG배 결승을 이창호 같은 기전이었습니다. 그것도 LG배였군요. 그걸 이제 하시면서 2003년부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세돌의 시대가 열렸다. 그때부터 한 10수년 정도 이렇게 우리가 또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흥미로운 건 그때 LG배에서 우승하면서 이창호 구단을 꺾고 그 직후에 오히려 굉장히 긴 슬럼프에 들어가셨다고. 2003년도 이창호사님이 이기고 다른 또 어떤 대회에서도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기세가 참 좋았는데 참 사람이 뭔가 저는 이뤄낸 것 같은 거예요. 이뤄내셨죠. 이게 뭔가 이제 다 얻은 것 같아요. 제 세상 같고 그런 마음을 딱 가지니까 또 한없이 또 내려가더라고요. 유지가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기준선을 지킨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어느 정도 올라온 건 맞지만은 그게 끝은 아니잖아요. 뭐 20살인데요. 뭐 이렇게. 20살은 저는 옆에서 흙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뭔가 난 다 됐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그게 자연스럽게. 아마 바둑에 있어서 슬럼프는 유일했을 겁니다. 그 당시가. 유일한 슬럼프였고 어떻게 보면 바둑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마음가짐 이렇게 해서 무너져 버리니까 회복이 안 돼요. 정말.
본인 스스로 그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불가능한 것 같아요. 음. 한번 무너진 무언가를 네. 다시 회복한다는 건 제가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이게 어이쿠야 이게 큰일 났구나. 그리고 이제 어떻게든 열심히 했고 막 네. 하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이제 대회에서 콩지에 저보다 한 살 위에 이제 기사인데요. 막 친구처럼 또 지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한창 이제 올라오던 네. 차세대 기사였는데 4강전에 이제 붙는데 네. 참 그 바둑은 도대체 그 LG배에서 3국은 이 네. 바둑 어떻게 역전당했지? 뭐 이런 네. 생각이 들었다면 아, 반대군요. 이 바둑을 어떻게 이겼지? 그 당시에 또 콩제가 이렇게 올라오는 기세가 엄청났다고. 엄청난 기세였죠. 네. 참 그것도 그 시간 연장책 쓴 거를 단수를 쳤는데 대단수를 쳐가지고 대마를 다 잡았어요. 네. 모양 자체도 그게 나오기가 힘듭니다. 사실. 네. 운도 없었던 거예요, 사실 공제. 더군다나 이 정상급 예. 기사들끼리의 대국에서. 그 당시에 거의 바둑이 끝났어요. 거의 끝내기에서도 맷집 남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근데 한 3집반 정도. 3집반이면 뭐 역전이 불가능하죠. 뭐 거의 다 끝났는데.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이겼다라는 건 정말 천운인 거죠. 네. 근데 그런 천운이 따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슬럼프를 또 벗어나는. 네. 근데 그게 아니었다면 실제로 좀 힘들었지 않았을까? 과연 가능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저는 운이 좋은 거죠. 아유, 겸손하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 승리의 경험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슬럼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저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는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바둑을 잘 몰라서. 근데 책을 보고 인상적이었던 것은 구리구단, 중국의 구리구단을 떠올리셨어요. 근데 그 책에서 묘사된 걸 보면 제가 구리구단이 만약에 번역된 중국어로 이 책을 보면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최대 라이벌이면서 가장 서로를 잘 아는, 어떻게 보면 적수이자 친구인 사람한테 이런 평가를 받으면 진짜 기분 좋을 것 같거든요. 거기서 보면 저는 사실 이제 이세돌 구단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젊은 시절에 하셨던 거침없는 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다 보니까 좀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일생일 때 라이벌이면서 가장, 심지어는 두 분이 나이도 같고, 예. 또 12살에 입단한 시기도 똑같고, 둘 다 약간 이렇게 모험을 불사하는 그런 스타일의 그렇죠. 공격적인 그런 스타일인 부분에서 거죠.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두 분이 비슷한데 특히 이제 구리구단과의 10번기를 2014년도에 두셨습니다. 두 명의 정상 기사가 10번을 대국을 해서 6번 먼저 이기면 이기는 그렇죠. 정말 굉장한 라이벌전일 텐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구리구단에 쓰신 거 보면서 인간적인 감동 같은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심지어는 본인이 이긴 어떤 대국에 대해서도 사실은 내가 이기긴 했으나 내용에서는 구리가 이긴 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거나. 네, 그 10번기 전에 이 10번기 자체가 원래 세계대회 결승에서는 구리 그 친구가 저한테 먼저 이겼어요. 네. 2대0으로 네. 우승을 했고 그 다음에는 제가 3대2로 이겼습니다. 네. 3대1로 이기고 그 다음 세 번째 세계대회 결승에서는 제가 2대1로 이겼는데 네. 그 세 번째 결승전이 반집이에요. 1국에서 반집이기고 아마 3국에 또 반집이기고 제가 우승을 했는데 네. 역전 반집승이거든요. 네. 그걸 보고 중국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했고 이거는 실력적으로는 분명히 구리가 위다. 네. 그래서 이제 10번기를 추진한 거죠. 중국 측에서. 예. 저와 구리는 사실 누가 위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사실은. 아마 구리 그 친구도 내가 위야 뭐 이런 생각은 안 했을 겁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였고 뭐 그렇게 이겼는데 제가 뭐 이겼다고 해서 내가 위야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았을 거니까. 그래서 그 제안을 처음 받았을 때 구리 그 친구나 저나 네. 원래는 어떤 이벤트 할 때 그냥 시원하게 그냥 해요. 막 그러시죠? 이렇게 하는데 네. 순간적으로 10분기 한다 그러니까 그 구리를 이렇게 진짜 동시 들었거든요. 네. 뭐 따로따로 한 게 아니라 같은 자리에서? 예, 같은 자리에 네. 있는데 이렇게 구리를 서로 이거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눈치 좀 보고 구리도 눈치를 보고. 예. 네. 서로가 좀 멀뚱멀뚱하게 보면서 해도 되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사실 이게 그래도 자신이 좀 있으면 확실하게 내가 그래도 누가 있겠지 확실히 그러면 하죠. 근데 이 구리나 저나 구리 그 친구는 솔직히 모르겠는 거예요. 야 근데 이거 지면 너무 치명적일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이게 우리가 참 오랫동안 보기도 했고 지금 좋은 라이벌 관계로 잘하고 있는데 네. 이거를 해야 의가 되는 상하겠네요. 이게 되는 건가 참 걱정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걸 또 우리가 회피할 수는 없잖아요. 제의가 왔는데 나는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사실. 네. 속마음은 좀 그렇긴 빼는 것 한데 같죠. 예. 네.
우리 그 친구나 전화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 되게 재밌었어요. 그 친구랑. 네. 다른 또 어떤 시합에서 또 만나가지고 10번기 얘기를 했는데 네. 야 이거 5대5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가지고 한 판 더 드는 건가? 뭐 네.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서 하여튼 좀 농담으로 야 네. 그러면 5대5를 다 하고 한 네. 판을 좀 크게 좀 금액을 좀 높여가지고 한 판 오히려 더 리턴 매치를 네. 그렇게 할 식으로 네. 하셨어요. 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시작되니까 이제 진지야 엄청나죠. 근데 그렇겠죠. 제가 2승을 1, 2국을 승리를 하고 적당하게 출발하고 했는데 진짜 그 친구 대단해요. 책에도 나옵니다만 이게 보통 거기서 멘탈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엄청나게 큰 기전인데 3국 도는 거 보면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4국 같은 경우 이제 유일하게 이제 한국에서 신안에서 신안에서 이제 했는데 참 대단한 친구입니다. 완패했죠. 완패를 했는데 2대2가 된 거죠 그 당시. 그래서 그 친구랑 오히려 2대2가 되니까 또 마음이 편해요. 네. 져서 좀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이제 2대2가 되니까 그전에는 아무래도 우리 그 친구는 바둑 4개에서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사실은 저도 좀 얘기는 하면서도 조금 눈치를 보는 느낌인데 2대2가 되니까 이제부터 승부가 되니까 또 뭐 그냥 막 이제 술을 또 한잔하고 끝나고 술이 만땅 돼가지고 심지어는 둘이 같이요? 예, 같이 마셨어요. 술은 누가 더 씁니까? 우리 그 친구가 좀 셉니다.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이슬 구단 담배나 술 굉장히 세다고 들었는데 우리는 정말 대단한 친구예요. 그 친구는 술은 정말 절대 이쁜 얘기. 술 뭐 드셨어요? 고량주 드셨어요? 소주 그날은 드셨어요? 소주랑 맥주 마셨던 것 같은데요. 네. 중국 술도 한 잔 했습니다. 네. 가져온 술이 있다 그래갖고 한 잔인데 한책 취해가지고 이제 집에 와야 되는데 술이 취하니까 네. 집에 왔는데 그때 제가 천호동 살 때입니다. 서울 천호동, 천호동 살는데 리조트인데 프론트 가가지고 택시 좀 불러달라고. 천호동 가자고 그랬어요? 진도에서? 예, 그래서 저기 그건 더블 부르셔야죠. 저기 현대백화점 좌회전하시면 된다고. 고현대백화점 있으니까 천호동에. 네. 네. 좌회전해서 가시면 된다고. 야,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냐고. 아유, 저 현대백화점 좌회전하시면 되잖아요. 네. 제가 택시 타고 오면 그 술도 이제 나중에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네. 정신 차리라고 휴게실에서 한번 데리고 와가지고 저 우동을 사주시는 거예요. 야. 제가 남도의 인심이. 네. 이게 택시 기사님한테 우동 얻어 먹은 거는 네. 누군지 알아보시지는? 아니 그렇진 않으셨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택시 기사님한테 그렇게 우동을 이렇게 네. 참 훈훈한 이야기네요. 그래서 정말 그 친구랑 했던 추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말 저는 그런 것도 행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승리했다 졌다 이건 사실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의 그것은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둘의 그냥 수담을 나눴다 정도로 마무리가 했으면 좋겠고요. 그 전에 뭐 그런 승부들, 그러니까 부담이 없었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구리랑 대국을 하면 부담스럽지 않냐 이러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반대거든요. 어떤 다른 기사와 뒀을 때 우리가 최선의 수를 두고 바둑 한 판이다 이렇게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약간의 졌을 때 이 친구한테는 그래도 내가 지면 안 되지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구리 그 친구한테 그런 생각이 없죠. 그러니까 뭐 실력자한테 지면 사실은 원 없이 두고 졌구나. 오늘은 이 친구가 더 나은 바둑을 뒀네. 인정을 해버리거든요. 뭐 지는데 그렇게 스트레스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둑을 마음껏 둘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편하게. 아마 구리 그 친구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또 거의 5대5 마지막 은퇴할 때 거의 5대5일 겁니다. 둘이. 그렇던데요. 승률이 거의 생각과 비슷하던데요. 두 분이. 참 희한하게 그렇게 됐어요. 네. 보통은 그렇게까지 맞춰주기도 힘든데 말 그대로 정말 라이벌이자 친구이자 적이었던 그런 케이스인데 그 진도에서 바둑을 두기 전에 우리 그분이 이제 인간성도 굉장히 이렇게 후덕하신 분인 것 같아요. 좋당하죠. 거기 이제 파도 같은 걸 보면서 여기 오니까 거기 이제 고향인 비금도가 가까우니까 너의 기풍이 이해가 된다. 변화무쌍한 기풍이 여기 파도를 닮았구나. 이렇게 또 시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책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건 이렇게 해서 두 분이 포못한 그런 대국을 나눴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아마 구리보다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6승 2패로 이기셨으니까. 이게 승자의 아량 이런 걸 수도 있고요. 5번째 대국이 굉장히 이제 억울했다면서요? 고산지대였어요. 보통 그런 대회를 잘 안 하죠. 그런. 왜냐면 컨디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6일인가 7일 전인가 도착을 했어요.
그냥 책에는 일주일 나왔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6일인지 7일인지. 그분은 5일 만에 왔다면서요. 5일 예, 전에. 그 친구는 그렇게 왔는데 네. 보통은 그 일찍 온 이유가 좀 적응을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서로 일찍 온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적응하는 셈치고 뭐 이렇게 유유자적하면서 산책이나 하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친구는 무슨 행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불려다니더라고요. 중국 기원에서. 네. 네. 이게 맞을까라는. 그래서 결국 대국 내에서 서로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혹은 저보다 더 안 좋은 거죠. 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왜- 중국에서 주최한 것이고 그랬는데. 참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회복이 안 되죠. 그 5국이라는 게 2대2에서 정말 중요한 대국이었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근데 거기서 한번 무너져 버리니까 6국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했고, 아이고 뭐 자기가 뭐 진 거지 뭐 부족해서 진 거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무래도 회복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진짜로. 근데 그걸 또 알아주시잖아요. 상대방이 어떤 이입해서 그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10년도 더 지났는데 그걸 또 기록해 주시잖아요. 그게 이제 굉장히 좀 감동적인 순간이었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우리가 최고의 그런 컨디션에서 최고의 그런 기보들을 남겨야 되는 건데 저로서도 아쉬운 겁니다. 뭐 이겼어도 그게 네. 뭐 그렇게 썩 유쾌하지가 않아요, 사실. 책의 어떤 다른 부분에서도 이제 바둑이란 것은 결국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예술이고 조금 전에 손으로 나누는 대화라는 의미에서 수담이라는 네. 표현도 쓰셨는데 바둑을 둘 때 상대가 이제 큰 패착을 두게 되면 상대방 입장에서 어떨까? 저 같으면 너무 고소하고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결정적인 어이없는 실수를 두게 되면 아이고 하는 탄식이 오히려 내가 이익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 나온다는 건데 이것은 상대를 적이자 함께 이 예술을 그렇죠. 해나가는 예. 파트너로 생각하니까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파트너죠. 네. 네, 파트너고 정말 아쉬울 때가 있어요, 정말로. 빈말이 아니라 정말 오늘은 뭔가 이상하게 합이 잘 맞아가지고요. 대국 내용도 좋고 뭔가 좀 바둑을 즐기고 있다? 뭐 이렇게 상황에서 너무 많은 생각이 있었겠죠. 네. 너무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말 어이없는 네. 그런 실수를 하면서 이제 바둑이 끝나버리면 그런 순간엔 너무 허탈해요, 사실. 그렇다고 뭐 실수인데 이거 봐줄게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러주는 거 없죠? 예. 네. 그럴 수는 없는 거고. 네. 뭐 결국 그걸 응징해서 이겨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 뭔가 우리가 나눴던 그런 것들이 무의미해지는 것 같은. 더군다나 그런 명곡은 약간 후배들이 나중에 보면서 심지어는 막 따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외우기도 하지 않습니까? 작품이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래서 물론 저도 그런 실수한 적이 있어요. 당연히 이기기만 한 건 아니죠. 네. 예, 그런 실수를 진 적도 있는데 네. 보면 상대방 표정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고소하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 네. 물론 표정 관리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느낌적으로 봐도 그럴 것 같더라고요. 제가 물어본 건 아니죠. 네. 야, 그럼 기분이 어때? 뭐 네. 이렇게 물어보진 않았는데 네.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허탈함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비다이렉트 샵에서는 모두 다 가능. 비다샵 가능. 저는 이제 이세돌하고 떠올리게 되면 화려한 그 승리들만 쫙 떠오르게 되는데 의외로 당연한 얘기지만 정말 절정의 최고수들도 10판 중에 2판은 진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이세돌 그 구단의 여태까지 전적을 보니까 577패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 것도 500번을 넘게 진 거예요. 많이 물론 졌죠. 이긴 거는 훨씬 더 많이 이기셨죠. 577번을 졌다는 거고 또 이 책에서 보면 패배로부터 혹은 이겼지만 슬럼프에 빠진 순간으로부터 배운 어떻게 보면 실패에서 길어낸 지혜 같은 것이 이 책에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 책에 묘사가 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577번의 패배 중에서 가장 아프게 느끼셨던 패배는 어떤 패배로 혹시 기억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이긴 것 중에 가장 짜릿한 거 물어봐야 되는데. 이게 진 것들이 많이 있죠, 기억에. 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는 좀 아팠을 거예요. 뭐 사실 중요한 대국에서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좋지 못한 그런 대국 내용을 보여주면서 패하면 사실 그렇죠. 후회도 되고 아프고 뭐 이렇긴 한데 지금 돌이켜보면 조금 하나 딱 고르시면 어떤 특별한 게 있을까요? 네. 제가 그게 2013년이었나요? 네. 3년이었다. 2013년도에 30살. 결승전 근데 중국 기사와 이제 어디 결승인가요? 삼성화재배로 네. 기억을 하는데 결승전에서 참 좋지 못한 그런 대국 내용을 보여주면서 패했거든요. 네. 후회도 되고 네. 도대체 왜 됐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고 싶은 상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기억이 나시는. 네. 예. 아니 뭐 구리 같은 그런 친구한테 졌으면 상관이 없는데 네. 조금 인정하기가 솔직히 네. 싫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그때가 조금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다 예. 네. 네. 좋은 경험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사실은 이제 이세돌 구단이 아마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문명사적인 사건이라고 정말로 생각하거든요. 2016년도에 이제 알파고와의 대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그 당시에 이제 최고 강자니까 구글 입장에서도 컨택을 해서 대결을 벌였을 거고요. 그렇지만 그 순간에 이세돌이 최강자였다는 건 우연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나이라든지 시대라든지 이런 거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약간 어떤 의미에서 정말로 세계사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인공지능과 인간의 어떤 두뇌와 창의성 사이에서 변곡점에 해당하는 사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단순히 바둑 기사가 최고 기사라고 해서 얻을 수 없는 그런 이벤트에 들어가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 좀 너무 중요하게 그 당시에 느껴지기도 하고 실제로 뉴스로에서도 엄청나게 떠들썩했죠. 거기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에서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제일 재밌었던 게 출판사에서도 아는 것 같아요. 그 부분만 까만색으로 해놨더라고요. 아 그게 네. 제가 이제 정리해 놓은 게 있었어요. 제가 네, 미리. 책 작업을 하다가 다 날렸고요. 네. 다 날려버렸고요. 그 부분은 살려놓은 거예요. 아니 왜 진짜 꿀잼이던데 그거를 왜? 네. 아니 그 부분은 살려놓고 다 네. 날려버렸어요. 예, 그 남아 있는 걸 이제 거기에 실은 건 처음인 거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책 볼 때 이렇게 줄 치면서 보거든요. 근데 거기를 까만 종이에다가 해가지고 줄도 안 쳐져요. 왜냐면 까만 바탕이어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저기 화이트 마카이 흔들어가면서 쳤거든요. 그 정도로 재밌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너무 유명한 사건이기도 하고 뭐 소설 속의 소재로도 쓰이고 뭐 지금도 회자가 되는 그런 어떤 이벤트일 텐데 처음에 이제 그 후배인 어떤 친구가 전화를 하셔서 바둑을 두는 당연히 후배겠죠. 이름은 안 밝히셨지만 굉장히 중요한 뭐가 논의드릴 게 있는데 전화로는 못한다. 직접 만나자. 아니 저도 진짜 약간 의아했어요 정말 전화 받을 때부터. 아니 그렇게 뭐 사적으로 그렇게까지 친하지는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중요한 시합을 커제라고 네, 그때 이제 다음에 이제 갈파고 뒀던 그렇죠. 친구인데 친구에게 패하고 꼭 돌아오는데 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렇게 중요한 시합을 이렇게 지고 오면 그 기분이 안 좋은 건 아는데 별로 안 건드려요. 네. 안 건드리는데 전화로 또 전화상으로는 조금 힘들. 그래? 뭐지 하고 이제 나갔어요. 네, 갔더니 나가서 뭔데 그러냐. 사인하라고 그랬다면서요? 근데 근데 이제 말씀드리려면 비밀 유지 각서에 사인을 해야 말을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진짜 뭐지 하면서 제가 했어요. 사실은 뭐야 이게 도대체. 이제 그런 알파고 제인 거죠. 네. 근데 저는 제가 사실 그 당시를 돌이켜 보면 너무 쉽게 생각을 했어요. 이거 그냥 구글에서 뭐 그냥 이벤트 하나 보다. 뭐가 있나? 뭐 한국에 뭐가 있나? 뭐 아시아에 무슨 그런 마케팅하는 부분인가? 뭐 그런 너무 쉽게 제가 진단 생각을 정말 1도 안 하고요. 그러셨다면서요? 예, 정말 이벤트 어떤 이벤트 작은 뭐 그런 이벤트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좋다. 좋다 그러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 하면서 이제 있는데 그게 이제 비밀 그 쪽에서 얘기하기 전까지 얘기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와이프한테는 얘기를 했죠. 네. 와이프한테는 얘기를 해서 와이프가 그것도 비밀 유지 깬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 가족은 근데 가족은 또 네네. 제가 그 형님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와이프한테는 얘기를 해야죠 이게. 네. 그렇죠. 예. 비밀 유지 사약은 지켜도 이혼 당하죠. 그런 얘기 안 해요. 중요한 얘기. 그래서 와이프한테 전화했는데 와이프가 사실 처음으로 걱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체스가 한참 전에 그렇게 됐는데 근데 바둑도 그러면 정말 그렇게 되는 거냐. 제가 웃으면서 그랬죠. 아직은 멀었어. 뭐 언젠가는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지금은 뭐 한참 멀었지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또 기보를 나중에 또 유럽의 어떤 그 직전에 몇 달 전에 유럽에서 보통 기보를 보여주는데 이거는 뭐 이 정도면 그래도 많이 발전했다. 많이 발전했다. 근데 그 몇 개월 사이에 알파고의 학습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전문가분도 기원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경고도 하시고 이게 일정 수준까지 거기까지 올리기는 어려워도 거기까지 올라가는 순간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한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
대비하시고 조심하셔야 된다. 근데 정말 그분이 만약에 정말 바둑을 어느 정도 두셨다 그러면 제가 진짜 아마 근데 또 희한하게 바둑을 못 두세요. 네. 근데 또 그분이 바둑을 못 두시는 분인데 기원까지 찾아가지고 저한테 경고를 하시는 것도 참 좀 독특하고 그 대화를 희한하고. 책에서는 바둑을 모르는 사람과 인공지능을 모르는 두 사람의 대화였다고 이야기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바둑 조금이라도 좀 두시지. 그래서 믿었을 텐데. 예, 조금 그래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근데 진짜 바둑을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딱 하는 건 하나예요. 이렇게 사방이 막히면 먹힌다. 네. 그거 아시는 정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바둑을 모르시니까 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거예요, 사실. 그렇겠죠. 예. 사실 정말 그 당시 좀 준비를 했으면 좀 달랐을 때. 예, 그 게임 아마 흐름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승부에서는 조금 그래도 변수가 있지 않았을까. 적어도 이렇게 둘 줄 몰랐던 1국과 2국은 1국과 2국의 시행착오가 훨씬 줄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어서 3국에서는 사실 이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생각하시고 상대가 알파고라는 걸 계산해서 그런 수들을 두셨지 않습니까? 근데 1, 2국은 그렇지 않았다고 그렇죠. 상대적으로 쓰셨습니다. 1국 같은 경우에는 그 분위기, 바둑은 결국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마주보면서 두다 보니까 네. 뭔가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승부 호흡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있죠. 대신 알파고 도시는 네. 전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자신의 그런 생각 같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도 예. 진짜 놀랍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예. 평정심을. 예, 정말 그것도 사실 그분은 진짜 엄청나게 신경을 쓰세요. 물도 안 드세요. 네. 화장실 가면 안 되니까. 네. 근데 그것도 놓는 것도 진짜 조심스럽게 놓고 네. 표정의 변화 자체가 없어요. 네. 그분도 물론 예. 바둑을 잘 두시는 분이죠. 예, 그렇죠. 네. 저는 농담 삼아서 이거 뭐 안드로이드 아니냐. 저분이 알파고 아니냐. 인간. 예. 예. 그런 느낌이었는데 어쨌든 좀 정말 그런 것들이 생소하더라고요. 그래서 1국은 사실 알파고가 잘 뒀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저 스스로 좀 무너졌다. 심리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가 1국에서 그런 알파고 이상한 그런 수법들을 보여줬어요. 사실 바둑은 굉장히 이제 이른 초반에 승부가 거의 나다시피 했는데 중간에 정말 버그성의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이상한 수. 예. 그래서 거의 제가 던져야 될 정도의 대국에서 상당히 많이 따라갔어요. 네. 이런 게 있네. 그날 패했지만 그것도 보고 저는 진짜 그 당시에는 자신 있었어요. 왜냐면 알파고가 뭔가 버그성 수준을 보여줬기 때문에 내가 최선만 다하면 실력 발휘만 하면 승리할 수 있어. 오늘은 졌지만. 예. 네. 근데 그게 그 버그성 수준까지도 저한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어요. 예. 네. 그게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뒀던, 그러니까 버그라기보다는 알파고가 이겨가는 하나의 뭐 그런 방법 정도. 그 당시에는 버그로 예, 보였지만. 예. 네. 너무 많이 나빴죠. 제가 이제 흑번이었는데 반면으로도 그러니까 덤이 먼저 두다 보니까 페널티를 무는 거죠. 네네. 덤이라고 하는데 덤을 이제 7집 반 네. 이제 주는 겁니다. 백에게. 근데 그게 없어도 꿰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수순을 하니까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은 복귀를 열심히 해보니까 그래도 한 2-3집 반 정도 나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10집 넘게 차이 나던 바둑이 2-3집으로 줄으니까요. 그래도, 예. 네. 이거는 뭐 버그구나. 근데 알파고는 진짜 그 정도만 이기는. 예. 네. 더 무섭네요. 예. 네. 그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 버그가 아니라 일종의 그냥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근데 네. 제가 좀 오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초반에는 사실은 굉장히 들어가기 전에는 특히 이제 자신만만하셨고 평상시에 중요 대국을 앞두면 이제 막 스트레스도 받고 하는데 그런 거조차 없었고. 그렇죠. 처음엔 그랬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기러기 아빠로서 딸하고 이제 아내 되시는 분 오라고 그랬고 또 결혼 10주년이고 네. 그게 또 3국이었다면서요. 가장 어떻게 생각하면 전체 이 5대국 중에서 가장 참담한 날이 3번 연달아지게 된 3국 대국 그때가 하필이면 결혼 기념일인 거잖아요. 10주년. 네. 네. 근데 호텔 안에 뭐가 오더라고요. 샴페인이랑. 아니 뭐야 이 사람들 지금. 아니 이제 그것도 그쪽이 흔들기예요, 그 흔들기. 알파 그쪽 네. 팀에서 보낸 거에 10주년인 거 아니까. 네. 정말 아니, 인간들이 아니네. 알파고네. 아니 뭐 좋게 받아들여야지 하면서도 이게 날 놀리는 건가? 좀 오기도 좀 생기고. 네. 야 이게. 그래서 사국을 이겼군요.
그래가지고 참. 아이, 뭐, 좋은 의도로 보냈겠죠. 네. 당연히 축하한다라는 의도에서 보냈는데. 근데 좀 세심하지는 않네요, 실제로. 네. 이제 가장 중요한 사국에 관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도 그때도 이제 저는 바둑을 모르면서도 그 기사나 상황이나 막 정말 초미의 관심, 기자들의 어떤 표정이나 이런 것도 완전히 시시각각 달라졌었고, 1국, 2국, 3국 하면서 보도되는 데서도 어떻게 보면 약간 이게 인류가 기계한테 지는 건가 이대로? 이런 느낌? 바둑에서 알파고한테 지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됐고 사국을 했는데 이제 사국에서 이기셨지 않습니까? 그때 상황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특히 이제 178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신의 한 수라고. 네. 뭐 책에도 나오고 다른 이제 인터뷰도 했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제가 1, 2국을 지고 나서는 정상적으로는 이기기 힘들다고 이미 판단을 내렸어요. 사실 2국에서는 복귀를 해보는데도 어떻게 이기지? 라는 좀 막막함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창호 사원님 이걸 못 이기는 것 같다. 아, 책에는 그 이름 안 쓰셨는데 이창호 구단이 그 말을 하셨군요. 예. 책에는 그냥 선배라고만 썼는데. 네. 사실 그 실명을 해도 되는 거였는데. 그럼요. 네. 인간이 이기는 바둑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다고 이거는 같이 복귀를 이건 하고. 못 이기는 것 같다. 네. 편하게 돌아. 이거는 못 이기니까 편하게 돌아. 아마 그게 그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진짜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도 있겠죠.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있지만 네. 진짜 실제로 못 이긴다고 좀 어떤 부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실제 둬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든 뭔가를 찾아야 되잖아요. 생각을 해야 되고. 근데 삼국에서부터는 작전을 짠 거죠. 저는 원래 바둑을 작전을 짜거나 이러질 않습니다. 뭐 누구랑 두더라도 네. 그렇게 두질 않아요. 그냥 제 바둑 최선의 수를 찾아가면서 두지. 뭐 미리 상대방이 어떤 스타일이니까 네. 난 요렇게 네. 뭐 이렇게 그렇게까지 안 합니다. 근데 네. 이제 알파고 인공지능이다 보니까 작전을 짠 거죠. 근데 제가 참 인공지능 문외 아닌 게 네. 잘못 짠 거죠, 사실은. 네. 작전도 잘못된 겁니다. 제 심적인 부분도 멘탈적인 부분도 굉장히 무너져 있었지만 작전 자체도 잘못 짰어요. 네. 초반에 승부를 거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네. 인간과 인공지능의 차이가 가장 벌어질 때가 초반입니다. 네. 근데 그건 너무 당연한 게요. 네. 우리 인간은 거의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죠. 돌이 아무것도 없이 한 수씩 이렇게 놓아가는데 네. 그 상황에서 우리는 거의 대부분 감각에 의존합니다. 근데 알파고는 감각이 아니에요. 수많은 그런 판수, 기보와 자기들끼리 둔 그런 네. 데이터죠. 네.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데이터를 바탕으로 두는 거죠. 데이터와 감각이 부딪히는 거예요. 네. 인간에. 네. 근데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데이터의 압승입니다. 비교가 안 돼요. 저 같은 프로 기사들은 몇십 수가 놓여지면 그다음부터 수익기를 하죠. 감각이 아니죠, 이제. 감각도 물론 있습니다만 수익기 자체가 가능하죠. 돌들이 이제 좀 놓였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때부터는 해볼 만해. 아, 근데 초반에 예. 승부터. 그 당시에 알파고는 거기서부터는 한번 해볼 만한 정도. 네. 근데 초반에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초반은 견뎌야 되는 거예요. 초반은 어떻게든 비슷하면 더 좋고요. 조금 나쁘더라도 아유 다행이다 하고 견뎌야 중반 되는 이후에 거예요. 승부를 그렇게 걸어야 걸었어야 돼요. 되는군요. 삼국은 초반에 잘못 생각을 경우의 수가 가장 많을 때가 얘가 가장 어려워할 거라는 단순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네. 예. 삼국을 이렇게 패하고 사국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초반에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바둑 내용을 봤더니 야 이건 안 되겠다. 하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또 이게 너무 수순이 많아지면 그냥 완벽하게 둘 것 같은 거예요. 경우의 수가 너무 줄어버렸으니까 모든 걸 다 계산하고 완벽하게 둘 것 같은 거예요. 초반 안 되죠. 수순이 많아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결국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네. 50수에서 100수 사이 거기서 승부를 걸자. 이게 제가 막 엄청나게 대단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작전을 짠 게 아니고요. 네. 3국부터 봤더니 초반이 안 되는 거고 네. 그리고 그 컴퓨터의 성격상 너무 경우의 수가 줄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반.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50수에서 100수 이거는 뭐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거기서 승부를 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간 겁니다. 네. 그대로 간 건데 78수 때 이제 문제가 생겼죠. 네. 그래서 뭐 좀 부끄럽지만 신의 한 수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사실 78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그건 원래 안 되는 수예요. 네. 원래는. 근데 저는 이제 그 전에 68수. 예. 그게 사실 두면 안 되는 수죠, 원래는. 정수가 아니죠. 최선의 수도 아니고. 사람이었으면 절대 안 넣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안 좋은 수인 걸 알아요. 이걸 이상한 수다, 이거는. 그걸 알고 두는 겁니다. 네. 정상적으로 다른 데를 가면 자신이 없어서
그 바둑도 조금 살짝 기분도 안 좋았고요. 네. 정상적으로는 이길 자신이 없어서 이거는 처음 작전대로 처음 작전도 그래 했으니 버그를 일으켜보자. 버그를 일으켰을 때 어떻게 해야 가장 치명적일까? 네. 버그가 안 일어나면 지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가장 안전하게 버그가 일어나면 이길 수 있게 그렇게 둔 거죠. 사실 그거는 졌으면은 그거는 굉장히 비난받았습니다. 진짜. 네. 아마 저는 이제 그 해설하시는 그걸 영상을 보지를 못했는데 아마 이 상황을 느꼈을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준다고? 아마 말은 못했어도 되게 의아한 수였을 겁니다. 연달아 세 판 져서 네, 멘탈에 문제가 생겼나 할 만한 그런 수거든요, 정말로. 아, 참 아직도 그게 맞았나 싶어요. 근데 버그 일으키겠다고 좀 정수가 아닌 걸 알면서 그게 맞는 건가? 결과적으로 맞은 그러니까 거죠. 이것도 이겼으니까 뭐 네. 그렇지만 안 좋은 최선의 수가 아닌 걸 알고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수인데 그렇게 둬서 버그를 일으켜서 이겼으니까 그게 된 건가요? 네. 저는 이제 모르는 문외한이라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건데, 저는 이제 그 책에서 여러 가지 지점에서 이제 굉장히 인간적으로 좀 놀라운 부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지금 거기랑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사국을 이겼고, 이게 사실은 알파고가 했던 수많은 공식 기전 중에 유일하게 인간이 알파고를 이긴 사례가 됐잖아요. 이전에도 그렇고 이후에도 커제를 포함해서. 이런 상황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의미를 세게 부여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희망이라고까지 볼 수 있는 이제 대국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78수는 신의 한 수라고 이제 우리가 불리게 됐고, 근데 그 78수의 그 신의 한 수라고 사람들이 칭송하고 있는 그 결정적인 지점, 여기에 대해서 책에서 이제 두어 번 정도 자세하게 묘사하신 걸 보면 굉장히 냉철하고 어떻게 보면 평가절하해서 설명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본인 스스로는 이제 168수에 대해서 더 높게 평가를 하면서 이제 이유를 이야기하시던데요. 저는 남들이 다 신의 한 수라고 그러면 그걸 봤니? 이럴 것 같거든요. 근데 좀 하네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아니고 다들 지금 이미 역사 속에 남아서 신의 한 수라고 말하는 수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냉철하게 말씀을 하세요. 이런 게 저한테 사실은 좀 놀라운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던 바둑에 대한 그런 생각과 굉장히 유배되는 수를 뒀거든요. 네. 최선의 수가 아니라고 하셨죠. 네. 사실 그게 맞았나 굉장히 좀 후에 사실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했는데요. 조금 지나고 나니까 정말 맞았나 이게. 그거 한 판 이기려고. 그거 한 판이라뇨. 이거는 그거 아니고요. 이건 다른 차원입니다. 네. 네. 정말 또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둑에 대한 그런 생각과 맞물리면서. 네. 이제 알잖아요. 어쨌든 뭐 1대4로 패한 것도 사실이고 이제 못 이기겠구나. 이미 알고 있죠. 이게 더 발전하는 순간 안 되는 거구나. 이제 사람은 이제 안 되는 거구나.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내가 바둑을 둬야 될 이유 막 생각도 하고 또 그 한 판 이긴 거에 내가 이렇게 두는 게 맞았나 하는 생각도 겹치면서 사실 좀 여러 가지 참 복잡한 그런 감정들이 생기더라고요. 사실 이제 저는 이제 그 수가 얼마나 훌륭한 수인지에 대해서 읽을 수 있을 만한 능력은 저는 없고요. 다만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해설을 보면서 경탄하는 쪽인데요. 근데 이제 뱅하민 라바투트의 책을 보면 그 수에 관해서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설명이 있어요. 어떤 설명이 제가 기억이 나냐면, 전체 그 5번의 대국 중에서 알파고가 이긴 수 중에 알파고 최고의 보통 신의 한 수, 알파고 입장에서 그걸 보통 이국에서 그쪽에서 37수를 둔 것을 보통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떨리네요. 그래요 하시니까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적어도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반면에 이제 거기에 맞서는 이제 이세돌 구단께서 했던 최고의 신의 한 수는 4국에서의 지금 말씀드렸던 78수라고 하는데, 이 두 개의 경우의 수의 확률이 똑같대요. 둘 다 1만 분의 1의 확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 가지 측면을 다 계산을 했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 초창기 버전이라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만 타이머가 정해져 있었어요. 네. 10초인가? 그 타이머가 딱 50초에 한 수씩 알파고는. 네. 정해져 있어요, 그냥. 근데 이게 만약에 제가 78수를 나왔을 때 알파고가 만약 2분, 3분을 생각할 수 있었다면 그런 일이 안 벌어져요. 네. 근데 얘가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던 78수를 놓으니까 자기는 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알파고도 시간이 쫓긴 거네. 예. 그 도무지 이게 전혀 생각도 못하고 지금 아무튼 그게 수익 결계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인간놈들이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10초에. 덜컥수를 둔 거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다음 뭐 수습이 안 되는 거죠. 이거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야이씨 2시간 더 줘야지 50초 이거 어떻게 그 다음 그렇게 해서 버거가 일어나는 건데 그거는 좀 계산이 된 거죠. 제 입장에서는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50초 그래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수를 두게 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50초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유일했던 어떻게 보면 희망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유일한 약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알파고에 인간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 부분을 공략하지 않으면 네, 사실은 이기기가 힘들죠. 사실 이제 이세돌 구단의 그 기풍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한 것들 보면 수많은 그 장점 중에 하나, 특기 중에 하나가 시간 공격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보면 이제 알파고에 대해서도 시간 공격을 제대로 먹으신 어떻게 보면 그렇네요. 네. 시간 공격이네요. 어떻게 봐도 그러네요. 네. 정말 그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3번을 져서 그 완전히 패색이 짙은 상황에서 1승을 해서 더 극적인 말하자면 1국을 이기셨다면 느낌이 좀 달랐지 않습니까? 근데 3번을 져서 그 완전히 우리가 희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4국을 이긴 거니까 이건 단지 아까 말씀하신 표현대로 바둑 한 판을 이긴 게 아닌 그렇게 기록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표현해주니까 좋네요. 또. 네. 끄떡끄떡 하시면 됩니다. 5초 안에 TV 셋톱박스를 찾아보세요. 5, 4, 3, 2, 1. 정답은 TV 뒤. 감쪽같이 숨어있죠? 선 없이 더 깔끔하게. 어디서든 자유롭게. SK 브로드밴드의 초소형 셋톱박스 스마트 3 미니. 지금 SK 브로드밴드 기가 인터넷과 BTV를 신규 가입하면 이동식 TV까지 무료. 이것이 바로 BTV 무빙. 비다이렉트 샵에서는 모두 다 가능. 비다샵 가능. 이번에 굉장히 흥미로운 책을 내셨습니다. 아주 정말 책도 너무 잘 감사합니다. 읽히고 예. 이세돌 그 인생의 수익기라는 인생의 책을 수익기입니다. 예. 내셨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그야말로 이 바둑을 평생 두어오시고 그 분야에서 이제 전설이 되신 분의 입장에서 이분이 아니면 모를 것 같은 어떤 그런 상세한 부분들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예. 저는 사실 책을 읽기 전까지만 해도 약간 자서전에 가까운 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평생 바둑을 두면서 느껴오신 어떤 인생에 관한 많은 것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말은 중요한 것은 이기는 수가 아니라 최선의 수를 두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이런 말들이 이제 바둑에 관한 설명으로서 본인의 이력을 말씀하시는 거이기도 하지만 바둑을 전혀 못 두는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도 확장해서 들리는 굉장히 울림이 깊었던 부분이거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바둑 기사로서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와 이게 인생하고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그때도 하신 건지 아니면 2016년 알파고와의 대구 그리고 이제 2019년 은퇴하고 나서 현재까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인생 사는 것이 사실은 바둑하고 굉장히 비슷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건지. 추상 전략 게임이다 보니까 네. 비유하기가 좀 적절한가 봐요. 사실 네. 많은 분들이. 근데 저는 인생과 바둑을 그렇게 비교를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무게감이 너무 다릅니다. 바둑은 다시고 두면 그만이거든요. 네, 그래봤자 바둑 한 판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거의 대부분의 프로기사들이 그거에 아마 동의할 겁니다. 네. 한 판 한 판 인생에 뭔가 도전하고 성공하고 실패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면 할 수가 없죠. 이기는 수보다 최선의 수를 두는 것도요. 네. 그거 한 판 이겨봤자 사실 뭐 하겠습니까? 100판 두면 80판을 이겨야 된다고 네. 친다고 치면은 어설프게 이겨봤자 장기적으로는 그걸 유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최선의 수를 둔 사람이 결국은 성공을 하겠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한 판의 그 가치를 그렇게까지 높게 보질 않습니다. 애초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인생이랑 비교한다고 하면 네.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생기는 거죠. 뭐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네.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진짜 한 판 한 판 이런 걸 봤을 때는 너무 가벼워요. 바둑은. 네. 사실 이제 그 바둑을 가지고 하는 많은 어떤 그런 만화도 있고 뭐 네. 영화도 있고 올해 승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이제 이창호 구단과 이제 조은영 구단의 대결이 나오기도 하고 또 미생이라는 또 굉장히 성공했던 있었죠. 드라마와 또 원작 만화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본인의 그 알파고 그 이벤트를 포함한 그런 영화나 이런 것이 나오는 게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럼 만약에 이세돌 구단 역을 누가 맡았으면 좋겠습니까? 참 그게 좀 쉽지가 않네요. 그게. 그냥 차원으로 얘기하세요. 차원으로. 네. 아휴. 참 감사할 것 같긴 한데. 진짜로 약간 네. 본인의 이미지랑 약간 네, 또 대중문화에도 사실은 또 굉장히 밝으시잖아요. 근데 너무 아마 매치가 안 돼서 네.
저를 이제 어느 정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네. 아시다 보니까 매치가 안 될 것 같아요. 차은우 씨 정도 되면 아, 이거는 뭐, 네. 예, 안 될 것 같아요. 누가 있을까요? 네. 좀 생각나시는 것도 아니,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이렇게 또 여권까지. 네, 특별히 어떤 배우를 이렇게 점 찍어 두시거나,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그럼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베냐민 라바투트라는 예. 작가 얘기를 했는데 저는 굉장히 훌륭한 소설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매니악이라고 이제 작년에 초에 우리나라에 나왔는데 제가 소설을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그 소설이 1부, 2부, 3부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부는 이제 에렌 페스트라는 물리학자를 다루고 주인공이 아니, 제가 집에 있거든요. 있으세요? 제 아내가 볼만해라고 하고 추천도 해줬는데 네. 좀 읽다가 말았어가지고 근데 다시 집 들어가서 네, 한번 꼭 보시라고. 네, 왜냐하면 보겠습니다. 그 에렌 페스트 얘기가 나오고 2부는 이제 그 유명한 폰 노이만이 나오고요. 3부가 이세돌 구단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게 전체가 이제 그 소설이 엄청나게 큰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성을 가진 존재로서 인간이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세계를 흠모하는 존재로서 생각을 해왔는데 20세기의 어떤 물리학의 과정이나 존 폰 노이만의 어떤 컴퓨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나 마지막에 알파고와 이세돌의 그 사건까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류가 딜레마에 봉착하는 과정을 그린 소설이란 말이에요. 근데 1부와 2부는 그 사건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상당히 냉정하게 쓰는 어떤 소설 형식을 갖고 있는데 3부는 완전히 이세돌 구단의 마음에 이입해서 자세한 사건들을 이렇게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에 약간 실어증 비슷한 그런 상황에 봉착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것 자체도 저는 그 소설 보고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이세돌 구단이 어린 시절에 실어증에 살짝 걸렸던 그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을 존 폰 노이만이 마지막에 임종 무렵에 한동안 실어증에 걸렸었대요.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전체의 흐름을 이제 끌고 나가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 정도면 당연히 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예. 아니 제 아내가 보고 추천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봤는데 꼭 봐야 네, 되겠습니다. 꼭 보세요. 왜냐하면 거기 진짜 그런 세계사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얼마나 이세돌 구단이 예.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를. 저는 어디 강연 같은 데 가서도 당연히 알파고 얘기를 많이 하죠, 결국은. 그렇겠죠. 제 인생에서도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다른 인공지능을 얘기할 때는 굉장히 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해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저는 아쉽게 생각을 하는 거는 제가 알파고 대국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스포트 받고 조명을 받았죠. 네. 근데 이게 끝난 이후에 바둑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인공지능 알파고 그런 프로그램들에 의해서 바둑계가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놀라울지만치 관심이 없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관심이 하나도 없을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왜냐면 바둑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네. 이거는 인공지능으로서 어떤 산업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얘기를 하는 건데 너무 관심이 진짜 없고 어떻게 보면 어쨌든 우리가 AI 시대를 맞이하는 그런 이벤트를 한국에서 했는데 그런 거 관심을 전혀 안 가지니까 사실 우리가 AI에 대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대비를 했냐 이거예요. 우리가 2016년도에 그런 큰 이벤트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네요. 우리가 AI에 대해서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는지는 사실 그렇죠. 바둑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AI에 대해서 그런 것조차 관심을 안 가졌으니까요. 그래서 좀 너무 아쉽습니다, 사실. 그리고 똑같은 실수를 사실 우리나라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어제 실수를 또 하는데요. 2019년도에 챗GPT가 이제 세상에 공개가 되죠. 저희가 이제 알파고에 대해서 잘 인공지능도 모르고 그 당시 뭐 무조건 이기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챗GPT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우아하지 않았습니다. 뭐야 이거 바보야 뭐. 근데 챗GPT가 잘하는 게 있잖아요. 거짓말 잘하잖아요. 예. 그 당시에는 데이터도 별로 없고 뭐 성능도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잘 하지도 못하고 거짓말만 해대고 이러니까 에이 뭐야 도대체 뭘 만들고 있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 그러다가 한 3년 지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와, 괜찮다 이거? 곧 1년 2023년 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막 AI 혁명. 예,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은 실수니까 2019년도에 그거 딱 보고 이제 발전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당시 그것만 보고 이러는 거죠. 저도 알파고 기보 보고 유럽에서 그거 뭐 아유 귀엽네. 아직 어리네 막 이랬는데 똑같은 거죠. 2019년도에 그 당시에 그것만 딱 보고 아예 별거 없네. 그러네요.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바둑에만 국한시켜도 엄청난 변화가 생겼지 않습니까? 엄청나죠. 책에서 사실은 애초에 한 책을 어떤 걸로 시작하느냐가 너무 중요할 텐데 시작 자체가 33침입이라는 것으로 말씀하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바둑을 둘 때 화점 근처에 두게 되는데 상대가 그렇게 두었을 때 좌표 이 상으로 3, 3의 위치에 보통 안 두는 게 안 두죠. 바둑기에서의 초반에는 잘 두질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기처럼 세 번째, 다섯 번째 소리에 3, 3을 들어가는데 정말 저는 그 알파고 마스터, 그러니까 1년 후에 커제구단과의 둘 때 이걸 보여주는데 네. 그 술법을 딱 보면서 한 30분 생각하니까 충분히 둘만한 수구나. 난 이걸 못 뒀지.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궁금한 거예요. 그럼 누가 그럼 이걸 두었을까? 다른 어떤 기사가 이걸 두었을까? 네. 하고 이제 찾아본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죠. 아무도 없을 줄은 진짜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아니, 누군가는 뒀겠지라고 생각을 했. 근데 사실 생각나는 건 없었거든요, 기본은. 네. 생각나는 기본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누군가라도, 한 명이라도, 한 판의 기보라도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그렇게 배워요. 초반에 이거 선상을 파는 거는 실력이 좀 없지만 상대방에게 외세 세력을 내어줘서 좋지가 않아. 그렇게 배웠습니다, 사실은. 어릴 때부터. 금기시대화했던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커서 프로가 되고 어떻게 보면 성적도 되고 그런 상황에서도 못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그런 걸 그렇게 박혀 있으면 틀을 갖게 되니까. 예. 네. 근데 그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네. 사실은. 그리고 거의 그 순간에 거의 은퇴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심지어는 그 바둑을 둘 때도 3-3에 두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예전하고 달리 이 바둑에서 마치 정답이 있는 것 같은 상황처럼 바뀌게 되었고 왜냐하면 AI가 준 해법에 따라서 기보를 공부하거나 외우게 되니까 수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었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질문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 아니 이세돌 구단점 두는 분이 왜 은퇴를 하실까? 아까 제가 형한테 물어봐서 몇 점 깔아야 돼? 라는 거를 물어보는 거를 제가 야, 그거 말고 다른 질문 없어라고 하니까 왜 그렇게 일찍 은퇴하셨어? 이걸 또 두 번째 질문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질문을 제일 많이 할 텐데. 2017년도 그걸 보고 네. 저는 나름대로 뭔가 창의적이고 자기만의 뭔가를 두려고 노력을 했고 어느 정도의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어느 정도 자부심 같은 걸 할까요?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그거 3, 4만 원 못 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거기였던 겁니다, 사실. 제가 대단할 게 하나도 없어, 사실은. 네. 이게. 알파고 그걸 딱 보는 순간, 진짜 내가 별게 없었구나. 우물 안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인간들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럼 이제 무슨 이유에서 바둑을 두어야 되는가. 네. 저는 프로 바둑기사로서 제가 저 같은 사람들이 바둑을 안 두고 연구를 하지 않으면 바둑의 기술 발전은 멈추는 거였죠. 인공지능 나오기 전에는 기술 발전이 멈추는 겁니다. 네. 조금씩이나마 우리는 계속 발전을 시켜왔는데 그리고 바둑을 두시는 분들한테 최소한의 뭔가 길을 요쪽 길로 가보는 게 어떤가 뭐 제시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영감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바둑을 두고 있었는데 알파고 이렇게 꽤 두는데 이게 이제 기술 발전이랑 상관이 없어요.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없어도 인공지능이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계속 지금 무서운 게 지금까지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우리가 봤을 때는 이미 완벽한 거 아니야 싶지만 그 안에서도 조금씩 발전하는 것 같더라고요. 미세하지만.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죠. 기술 발전과 저는. 그거 보고 이제 공부하는데. 그렇다고 그걸 보고 공부를 하는데 무슨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하고 영감을 주겠습니까, 사실. 별것 없던 그런 바둑을 놓던 그런 느낌과 나 진짜 사실 아무것도 별거 없는 거였구나, 사실 내가. 그런 느낌과 도대체 내가 왜 둬야 되는 거야. 저라는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이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사실 그거는 참 어려운 얘기 같습니다. 저도 뭐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뭔가 답이 안 나와서 은퇴를 한 거죠, 사실은. 도대체 내가 왜 필요한가. 필요성에 대한. 그래서 저는 은퇴라는 게 무슨 과감한 결단, 뭐 그런 선택, 전 그게 아니었어요. 책에는 아주 간단하다고 하셨습니다. 즐겁지 않아서. 그런 게 필요성, 이유 그런 걸 찾지 못하니 당연히 즐겁지가 않죠. 제가 어떤 걸 하고 있다. 명확한 뭔가가 있어야 당연히 즐겁고 그런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읽으면서 더군다나 이제 그런 걸출한 분이 은퇴한 것을 그냥 막연하게 제 입장에서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아쉬운 부분 같은 게 있어서 저는 사실 뭐가 떠오르냐면
그레타 가르보라는 굉장히 할리우드의 전설적인 여자 배우가 있었습니다. 예. 20세기 초반에. 예, 예. 네. 근데 아주 전설적인 배우였는데 이 사람이 무성영화기에서 유성영화기로 넘어갈 때 그때 굉장한 스타였었고요. 근데 유성영화기 때도 상당히 잘 나가긴 했는데 36살에 은퇴를 했어요. 그러면서 36살까지 정말 슈퍼스타였는데 그 이후로는 딱 끊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연기를 하지 않고 나이는 8, 90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거의 나이가 같은 캐서린 헵번이라는 또 다른 또 전설적인 여자 배우가 있어요. 근데 이 배우는 마지막 작품을 80대 후반에 찍었거든요. 계속 찍은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저는 이제 떠오르는 건데 이 누가 옳고 그르다의 차원이 아니죠. 근데 그거 자체가 어떤 두 분의 어떤 삶을 바라보는 태도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창호 구단은 전성기가 한참 지나셨잖아요. 아직도 굉장하시겠지만. 근데 어쨌건 지금도 이렇게 프로 기사로 활동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경우는 역시 다르지만 또 하필이면 또 36세에 은퇴하셨어요. 그레타 가르보처럼. 그러니까 네. 이게 이창호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바둑 그 자체를 책에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즐거운 거죠 아직도. 그냥 이창호 구단이 안드로이드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둑 자체의 그런 수익기 하면서의 그런 것들을 선택의 순간. 참 그때가 좋거든요. 네. 책에도 나와 있죠. 예. 처음에는 좀 선택을 하고 뭐 실수할 때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막 좀 심적으로 좀 부담스럽게 느꼈을 때도 있어요. 좀 어릴 때. 네. 나중에는 정말 그 순간이 즐겁거든요. 진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뭔가 선택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게 막막한 게 아니라 굉장히 즐거워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뭔가 참 어떻게든 생각을 해내고 상대방과의 그런 것들을 하면 수담을 나누면서 하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부분을 이창호 사관님께서는 계속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즐겁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물론 저도 그거에 대해서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면 즐거워요, 정말. 그런 부분에서 즐겁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어쨌든 프로 아들로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언제나 그런 생각으로 프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게 바뀐 걸 저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거죠. 예. 매혹되셨던 그 세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게 좀 아직도 즐거운 부분이 남아있지만 내가 생각했던 바둑은 이제 끝난 것 같다. 근데 이제 이창사님은 그런 그냥 세계는 변화했을지언정 자신이 두는 그 즐거움이 계속 살아있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나 시각의 차이?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은퇴하셔서 지금 6년 정도 세월이 지나셨지 않습니까? 근데 6년도 동안 무슨 그레타 가르보처럼 은둔하신 게 아니고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셔서 어떻게 보면 대중적인 입장에서는 이세돌 구단을 더 가깝게 느껴진다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데블스 플랜 같은 프로그램에도 나오시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또 이제 다른 어떤 프로그램에 나오시기도 하고 거기다가 이 교수로서 후학들을 가르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바둑의 테두리 안에서만 갇혀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또 이제 그 그레이트 킹덤을 포함한 보드 게임을 만드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만드신 것도 그게 애초에 바둑이 토대가 된 그렇죠. 보드 게임으로 알고 있고 또 더군다나 이 책에서도 알파고보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알파고가 우리보다 바둑을 잘 둘 수는 있지만 바둑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런 면에서 그레이트 킹덤은 바둑을 만들어내신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렇죠? 이런 면에서 지난 6년간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 6년간을 스스로 한번 자평해 보신다면 어떠세요? 일단 처음엔 참 어려웠습니다. 뭐 예상은 했지만 약간 허한 것도 있고요. 오랫동안 프로바둑 기사로 이제 더 이상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허한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뭘 해야 되나 제가 엄청나게 준비를 살짝 해놓고 사실 그건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그런 상황도 아니어가지고 좀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개월은 좀 푹 쉬었고요. 정말로 이제 맘 편하게 쉬자 해가지고 몇 개월은 진짜 맘 편하게 쉬었고 그 이후부터는 저는 사실 그렇게 많이 만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다수의 분들을 그렇게 많이 만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소수를 좀 이렇게 보는데. 바둑기사라는 직업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책에 쓰셨어요. 근데 그때는 조금 생각을 달리해서 좀 많이 뵀어요. 어떻게든 좀 뵈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다. 어찌됐든 이게 지금 사람 만나고 많은 분들이 또 다행히도
만나 주시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만나고 자연스럽게 뭔가 좀 네.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여러 것들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기사 시절보다 지금 더 행복하세요? 어떠세요? 요 질문도 네. 받았었어요. 아, 근데 네. 이건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근데 굳이 선택하자면 지금인데요. 네. 근데 뭐 저는 현재를 좀 중요시 여기는 편이라서 그거는 그래서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한 가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때 2019년도쯤에 은퇴를 안 했다면 지금은 이 정도의 그런 행복감을 느끼지는 않았을 것 같다. 적어도 2019년의 선택은 옳았다고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생각합니다. 거죠? 예. 간단한 질문 두 개만 드리고 마치도록 예, 하겠습니다. 둘 다 저한테는 중요한 질문인데요. 먼저 하나는 오마이걸 지금도 좋아하십니까? 아, 그럼요. 네. 예. 제가 얼마 전에 또 유아 씨도 한번 뵀었고. 네, 씨가 나오는. 그리고 요즘 그 아린 씨 드라마 나오는 것도 열심히 챙겨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예. 저를 눈을 못 마주치세요. 아, 그렇군요. 예, 또 예. 근데 의외로 그 이력이 기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책을 보다 보니까 알파고랑 그 대국을 할 때도 아침마다 계속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면서 예, 예. 거의 AOA 계속 영상 봐가지고 약간 AOA 뭐 그때 네. 여자친구 막 그랬었죠. 또 티아로도 좋아하셨다면서요? 원래 제가 티아라 팬. 원래. 원래 티아라 팬이었어요. 왜 그렇게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이세돌 구단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냐 이런 의외의 면들. 저는 사실 처음으로 걸그룹을 접했던 건 당연히 SA 승리 쪽이었습니다만은 네. 그때는 또 어려가지고 크게 제가 팬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네. 이제 소녀시대가 나왔을 때 네. 제가 사실 뭐 소녀시대 팬이다라고까지 얘기하기 좀 어려워요. 근데 네. 궁금한 거예요. 이게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이상하게 그때 그냥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그걸 좀 조사를 해봤어요. 도대체 이 친구들이 어떤 형태로 돼서 걸그룹 이렇게 데뷔를 하게 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또 이 걸그룹이라는 게 도대체 한 해에 어느 정도 데뷔를 하는 건지. 네. 그런 걸 좀 막 이상하게 제가 그런 취미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네. 뭔가 알아보자 하면은 집중해서 예, 컴퓨터로만 하지도 않고 또 어떤 사람 통해서 직접 또 취재도 하시고. 예, 뵈러 가가지고 뭐 그쪽 아시는 분 계세요? 뭐 그래가지고 만나러도 가고 네. 뭐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처음으로 이제 티아라 쪽으로 이제 좀 감정이입이 됐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러다가 이제 네. 티아라 이후에 그렇죠. 그 오마이걸, 오마이걸이 되는 거죠. AOA. 예. 네. 사실 팬이라고 하면 티아라 오마이걸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아니 근데 궁금해서 알아보고 싶은 그 대상이 보이그룹일 수도 있고 영화 평론가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굳이 근데 걸그룹을 사실 네, 걸그룹 너무 좋지만 아무래도 그 제가 보이그룹이나 남자 배우는 그렇게 네. 굳이 그래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렇군요. 예. 사실은 네. 저도 알고 있는데 물어본 네. 거고요. 네.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사실 성함도 이세돌인데 이게 와 바둑 기사로서 이 이상 좋은 이름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돌이 한자로도 쓰지만 사실은 그래서 한국에만 있는 한국이죠. 한자이기도 예, 예. 하고 아버님께서 지어주셨을 텐데 추측컨대 또 형님 둘째 형님이 성함이 이제 차자 돌자 써서 이차돌이시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 아마 차를 쓴 걸로 봐서 둘째 셋째에서 차와 새를 쓰신 것 같아요. 아마 저도 셋째 그렇게 아들이니까.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네. 어떤 뜻에서 그렇게 하셨을까? 근데 이제 돌 하면 당연히 바둑돌이 떠오르고요. 예, 아니 바둑을 원체 이제 또 좋아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다 그러니까 뭐 삼남이녀 다 바둑을 가르쳐 큰 형님과 저는 프로를 만들었고요. 프로 바둑 기사를 네. 만들었어요. 아, 진짜 뜻이 있으셨나라는 생각이 있으셨겠죠. 들고 근데 끝까지 여쭤보지 못했어요, 사실은 아. 그거를. 그래서 제가 진짜 여쭤보고 싶은 건 이제 이름도 그렇고 12살에 입단하셨고 사실상 얼마 전까지 지금도 그러시지만 바둑이 인생의 거의 전부다시피 하시고 또 뭐 세계 최고의 자리에 그렇게 오래 또 군림하셨고 어떤 수많은 성과를 내고 또 알파고 사건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이쯤 되면 이름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바둑 기사였다 내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내 인생의 운명이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이걸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둑은 아직도 좋아하고요, 당연히. 인류가 만드는 유일하고 완벽한 추상 전략 게임 바둑.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배울 가치가 충분히 사실 제 입장에서는 재밌고 즐겁고. 네. 근데 사실 이게 좀 한계를 요즘 좀 느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게 뭔가 제가 속해 있는 지금 은퇴를 했습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느끼는 바둑이 보급이 잘 되고 좀 발전하는 운명이다, 뭐 인생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함부로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좀 발전하고 보급이 잘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하고 있고 네. 이러면 속 시원하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그런데 지금 이게 너무 사실 암담해요. 좀 침체되어 있죠. 너무 네. 저도 보드게임 만든 것 자체가 네. 한계를 느꼈습니다. 이거 안 되겠구나. 이게 더 이상 바둑이라는 게 과연 지속성, 그런 영속성, 그런 것들을 가질 수가 있는 건가라는 듣기가 너무 좀 힘들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네요. 지금. 네. 이게 다른 질문인 것 같은데 네. 그 고민이 깊으셔서 네, 그렇게 제가 이렇게 받으시는 대답을 것 하기가 같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대답을 하기가 참 이상하게 어렵네요. 네. 그게. 그래서 좀 노력해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많은 분들이 뭐 제가 만든 보드게임도 그렇고요. 이 바둑을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충분한 가치가 있거든요. 덧붙이자면 바둑을 어느 정도 배워야 돼요? 저한테 이제 학부모님들이 좀 많이 여쭤보세요. 그럼 제가 일주일에 바둑 교실 기준 일주일에 3년 정도 배우면 바둑을 조금 알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 학부모님들이 예? 너무 길다는 거예요? 아. 사실 음악이든 미술이든 사실 몇 년 그렇게 배우지도 않고 뭔가를 한다는 게 사실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음악이나 미술은 몇 년 배운다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세요. 근데 바둑을 일주일에 3회, 네. 3년 하면 하고 네. 예. 네. 근데 이게 지금 가장 단점이에요. 그것도 할 거 많은데 3년 동안 어떻게 하냐. 근데 저는 물론 제 그냥 생각이겠습니다만은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유일한 추상 전략 게임이기 때문에. 또 추상의 인간의 그런 사고하는 능력은 점점점 갈수록 더 중요해지는 상황이잖아요. 오히려 인공지능 시대에 오히려 네. 더 가치는 올라갔을 수도 있다. 추상적인 걸 다루는 그 음악, 미술 대표적인 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추상 전략 게임, 그러니까 둘이서 하는 거는 바둑만이 유일하죠. 바둑 외에는 배울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대체제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아까 왜 이 질문에 지금 대답을 못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답변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말씀하신 것 자체가 바둑에 대한 아주 깊은 사랑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들으면서 계속 했고요. 자, 오늘 장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처음엔 살짝 긴장하시더니 이제 완전히 풀려 주셔서 네, 점점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너무 즐겁고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말씀을 너무 잘하시고 너무 편안하게 또 리드해 주시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바둑을 아까 즐긴다고 했는데 이런 대화를 또 즐기게 되는 네. 그런 시간,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년 약정보다 저렴한 1년 약정 인터넷 비다이렉트 샵에서는 모두 다 가능. 비다샵 가능.